저는 네. 이상하게 금융권 특히 은행 면접이라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제 기분 탓일까요? 아니요, 이제 아무래도 은행이라는 곳의 특성상 영업을 얼마나 잘하는지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점 단위로 실적이 거머쥐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해지고 그리고 팀워크도 중요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은행 면접들은 하루 종일 보는 면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하루 종일 중에 면접 전형이 3개, 많게는 5개, 그리고 심지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합숙 면접까지도 진행했던 1박 2일 동안 면접 전형을 진행했던 그런 면접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은행은 다른 곳보다 오히려 더 면접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면접 전형이 길면 길수록 사실은 취준생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냐하면 한 번 면접을 본다, 그리고 이거에서 끝난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굉장히 긴장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면접 전형이 2번, 3번 있으면은 보다 보면 긴장이 풀려서 그 다음 전형에서 좀 더 잘 보고 그 다음 전형에서 좀 더 잘 보는 그런 경향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일반 은행과 기업은행 면접의 차이가 궁금한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기업은행은 면접 앞서 말씀드렸지 은행 자체가 면접 한 가지만 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업은행도 다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무적인 역량도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팀 단위 면접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팀워크 단위의 면접 전형도 같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연히 이제 상반기 때 코로나19 때문에 합숙 면접을 안 했듯이 작년과 다르게 이번 하반기에는 합숙 면접을 보지 않을 걸로 좀 사료가 되고요. 다만 그래도 1차 실기 면접에서 이렇게 적극적 협동성을 보기 위해서 적어도 3개 이상의 면접 전형을 진행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특징을 살펴봤는데 채용 일정을 제가 보니까요. 내년 1월 10일에나 면접을 보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기업은행이 지금 현재 필기 시험 날짜가 12월 19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필기를 보고 나서 그리고 또 이 필기 점수를 채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또 주관식이 있어요. 상반기랑 똑같이. 예. 그러면 또 이제 그 채점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3주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 발표가 1월 6일 정도에나 나오기 때문에 1월 6일 이후에 당연히 이제 1월 12일, 19일 이후에 이제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빨리 보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 발표 이후에 보는 거기 때문에 필기 전형 자체 때문에 늦어지는 거지 면접 전형 자체는 필기 이후에 거의 바로 시작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면접 전형에 대한 정보를 이게 얻기가 좀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확정적인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뭐 채용 설명회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여기저기를 다 봤지만 아직까지는 뭐 하반기 때 이렇게 볼 것이다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 내년 상반기겠네요. 1월에 보니까요. 근데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라는 걸 유추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상반기 때 어떻게 면접을 받는지를 보는 게 더 빠르겠죠. 다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한 영역, 추가된 영역은 존재해요. 그건 이제 AI 면접. 아무래도 다른 은행들도 다 AI 면접 보고 있는 터라 기업은행도 AI 면접을 추가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차 면접 이전에 앞서서 AI 면접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이거는 뭐 대면 채널에서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채용 전형에서 AI 면접을 봤다 하시는 분들이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봤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필기 전형 이후에 미리 어디서 면접을 보라라고 그리고 미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라고 안내가 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 일자가 11월 18일입니다. 아마 추후에 1월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저희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300명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일반 전역이 대면으로 잘 진행될 수 있을까도 좀 걱정이 돼요. 맞습니다. 저도 근데 우려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비대면으로 그리고 전환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연습할 내용은 대면 채널로 면접을 볼 거다라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기업은행도 상반기 때 우리 6월에 면접을 봤을 당시에도 코로나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는 추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방역을 철저히 해서 대면 채널로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면 채널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만약에 설사 비대면으로 전형이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한테 평가하는 그 요소는 동일해요. 그래서 뭐 매체만 바뀔 뿐이지 여러분들이 준비 과정이 달라지진 않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면접 준비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각각 살펴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상반기를 저희가 기준으로 항상 알아볼 수밖에 없긴 하지만 네. 뭐 하반기라고 해서 크게 대비가 되지 바뀔까 않을까? 예. 어떨지 좀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저는 많이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번 하반기 때 전형을 대규모로 이제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바뀐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직무 중심의 채용을 기업은행도 슬슬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바뀐 부분이고 네. 나머지 채용 전형에 있어서 프로세스는 기업은행이 사실은 여태까지 계속 합숙 면접을 받고 여태까지 계속 PT 면접을 보고 여태까지 계속 이런 협상 면접을 봤던 가장 큰 이유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전형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은 바뀔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출제됐던 영역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고민해 본다면은 만약에 전형이 살짝 바뀐다 할지라도 갑자기 협상 면접이 아니라 토익 면접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면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일단은 사실 우리가 출제됐던 그런 기출 전형들을 살펴보는 게 훨씬 더 핵심이 되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진행됐던 상반기 면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일단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토론 면접과 팀 추론, 심화 문제, 그리고 인성 면접이 있었습니다. 네,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토론입니다. 그럼 이 토론하고 팀이 구성이 돼서 말 그대로 토의하는 걸 지켜본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정답입니다. 이제 기업은행은 전통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지난 5년 동안 조를 짜줬어요. 그래서 한 조당 작게는 10명, 많게는 한 15명 정도 구성이 되는데 네. 근데 그 조 안에서 다시 또 조를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A팀, B팀, C팀 평균적으로 4명, 많게는 6명 정도가 한 팀을 이뤘는데요. 이 팀 단위로 토론 면접을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기업들의 채용과는 좀 달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토론 주제를 보통 다른 네. 기업들은 A팀은 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사용제도 찬성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미리 토론해 제시를 보세요. 해주는데. 그렇죠. 예. 제시를 해주죠. 근데 이번 기업은행 상반기 때는요. 토론 주제까지도 정하는 거를 시켰습니다. 주제도 정하고 네. 그 찬반 어떻게 발표를 할지도 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누가 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까지도 정하는 그 시간을 안에서요? 완전 와. 자유롭게 해라라고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론 면접입니다.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라는 그런 식의 면접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처음 갔던 친구들 그리고 이거를 몰랐던 친구들은 굉장히 난해하게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짝수 숫자면 괜찮았겠죠. 네. 팀이 3명이나 5명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우리 이거를 산반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이런 그러게요. 고민도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엄청 크게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주제를 전하거나 팀을 나누거나 그런 모든 전 과정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어필을 하고 싶다. 그런 지원자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 욕심이 좀 과했던 친구들도 있었겠죠. 내가 네. 일단 주도적으로 주제를 정하자. 근데 사실 거기 가 있는 친구들은 모두 간절해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자신이 준비했거나 자신이 잘 아는 주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들겠죠. 네. 그래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본인이 뭔가를 어필하더라도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반대쪽에 있는 친구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주제를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거기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3분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이 토론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찬성하고 어떤 사람이 반대할지까지 정하는 시간이 3분밖에 안 돼요. 너무 짧은데요? 너무 짧죠. 그래서 그 3분 만에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찰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팀들 같은 경우에는 저 주제를 결국엔 못 정해서 급하게 그냥 바로 시작했던 조들도 있습니다. 평가가 거의 안 되겠네요. 주제를 아예 그렇죠. 결정하면. 근데 사실 평가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평가가 오히려 잘 되겠죠. 네. 이 조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토론 주제라는 거 이기적으로 내가 유리한 토론 주제를 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 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토론 주제를 정하는 게 같이 맞을까요? 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네. 사실은 토론 주제 그 자체가 아니라 찬성과 반대가 명확히 나뉘어서 각자가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주제를 정해갔던 조들이 아무래도 이 면접 전형에서 굉장히 유리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아무리 준비를 했고 많은 토론에서 역량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로 둬야 될 거는 이 지금 현재 팀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해 줘야 된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토론을 살펴보고 다음은 팀 추론이라는 건데 뭐 이거 방탈출 게임 이런 건가요? 사실 저도 이 네. 문구를 봤을 때 정말 방탈출 게임인가라는 그래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근데 이 팀 추론은 단어에서도 느껴지듯이 팀이 추론해내는 과정은 맞습니다. 근데 뭘 추론하냐 이게 변수가 있는데 추론의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추론입니다. 뭐냐면 주제를 줍니다.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 문장을 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PT 발표를 시키는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즉 주제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을 줄 테니 네. 그 안에 내용이 뭘지 한번 추론해봐라. 어, 그리고 그 추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해봐라라는 면접이었습니다. 발표까지.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가장 큰 변수가 뭐냐면은 그 PT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에 내용을 추론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일단 주제부터 먼저 드리면 네. 코로나19가 주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마지막 문장이 앞으로 이제 K 방역이 전 세계로 나가는데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라는 마지막 문장 줬어요. 그럼 그 안에 내용이 뭘지 한번 예측해봐라. 라고 PT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렵네. 팀원들끼리 예측은 할 수 있겠죠. 네. 네. 네네. 중요한 변수 첫 번째, 팀원들끼리 토의가 불가능합니다. 네? 왜? 아, 토의를 못하게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제는 공통적으로 어. 주어지지만 팀원들끼리 토의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팀 추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러게요. 그렇죠. 두 번째, 그리고 발표자는 네. 모두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 순서가 마지막에 공개됩니다. 릴레이식으로 토의를 할 정답입니다. 수가 없고. 릴레이식으로 발표를 이어가는 서로 문제입니다. 토론은 안 되고 토론도 안 되고. 그럼 굉장히 순발력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순발력과 사실상 뭐 만약에 내가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발표할 내용만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게 그죠. 어떤 순서에 배치받을지에 대해서 릴레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네요. 사실상 암묵적으로 얼마나 준비 시간 동안에 말을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아는 상황을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잘 이어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넘겨받을 수 있을지를 준비해 놓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 면접에서 굉장히 유리했겠죠. 네. 근데 이기적으로 내가 아마 첫 번째에 배치받을 거야 아니면 내가 아마 가운데에 배치받을 거야 아니면 내가 준비한 내용만 일단 발표를 다 하고 말아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릴레이 형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앞단에서 얘기한 것과 전혀 맞지 않는 릴레이가 이어지던지 아니면은 발표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혹은 한 명이 모든 서론과 본론을 다 얘기해버리는 해버리는. 예. 아니면은 마지막 친구가 본론과 결론을 다 얘기해버리는 와.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 면접 전형이 개인 PT가 아니라 팀 PT인 만큼 좋은 결과를 받지 못했겠죠. 네. 네. 그러면 이런 팀 추론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팀 추론은요, 이제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제가 주어지고 마지막 문장이 주어진다라고 했잖아요. 네. 1차적으로는 서론, 본론,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일단 예측해 보는 게 일단 첫 번째 단계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디에 배치받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서론에 배치받는다, 혹은 본론에 배치받는다, 결론에 배치받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자연스럽게 바톤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배치받은 그 자리에서 나머지 제가 원래 준비했던 내용들을 그 시간 동안에 자유롭게 활용해서 아무래도 순발력 높게 발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율을 짜보는 연습을 하고 그거를 서론만 발표하는 연습 혹은 본론만 발표하는 연습 혹은 결론만 발표하는 연습을 준비해 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준비 방법이 될 겁니다. 아, 그 단계별로 다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어디에 배치받을지 모르니까요. 네. 네, 이렇게 팀 추론까지 알아봤는데요. 토론, 팀 추론,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 심화 문제입니다. 심화 문제라 그럼 말 그대로 시험지로 문제 푸는 건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정답입니다. 아, 시험지로 맞아요. 네. 문제를 푸는 게 정답입니다. 네. 저도 이게 면접 전형이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와. 친구들이 가가지고 심화 문제 풀이라고 그래서 뭘까라고 해서 갔는데 막상 가니까 필기 시험 한 번 더 봤습니다. 네, 이게 사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게 면접 전형 이전에 필기 시험 전형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기업은행 상반기 필기 시험 전형에서 주관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주관식 문제가 잘 살펴보면 객관식이었어요. 이게 사지선다가 아니라 한 10지선다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찍는 그런 OMR 카드에다 체크하는 거였는데 사실 주관식이라 부르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객관식의 더 객관식화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찍어서 맞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본질적인 것들을 몰랐던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이해하고서는 찍지 않고서 우리 면접 전형이 왔는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싶었던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성검사도 실제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전형 중간에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면접 전형 중간에 인성검사 와중에 이런 필기시험까지도 보게 했습니다. 다만 맨 처음에 기업은행은 또 친절하게도 면접 전형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대강당에 모아놓고 오늘 하루 어떤 면접 전형이 있고 어떤 게 있으면 뭐가 평가다라는 거를 간략하게 얘기해줘요. 근데 그 얘기해 주실 때 이 문제풀이, 심화 문제풀이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공언을 하셨으면 진짜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인성 면접에서 사용될 수는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함정이죠. 실제로 문제 자체는 경영학 문제 한 문제, 경제학 문제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일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한 문제를 풀었으면 됐는데 둘 다 못 푸는 친구가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네, 그렇죠. 있었겠죠. 둘 다 못 푼 친구, 혹은 정답이 틀린 친구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정답이 틀렸거나 둘 다 못 푼 친구들은 인성 면접에서 꼭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문제풀이는 쉬우셨나요? 할 말이 없죠. 네, 괜찮으셨나요? 네. 본인들은 근데 문제는 내가 틀린지 모를 경우도 모를 있잖아요.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괜찮았습니다. 아우 괜찮았습니다. 이게 주로들이 그러네요. 공부했던 내용들이라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면은 면접관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겠지만 네. 그렇죠. 결과는 사실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본인이 너무 자신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경영학 문제 한 문제 택일이라고 했는데 둘 다 푸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두 문제 다 풀었기 때문에 최종합을 했다? 그건 아닙니다. 한 문제만 풀었어도 최종합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이거를 좀 미리 생각해 놓으시면 좀 대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면접 전형에 대해서 미리 제가 얘기를 해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너무 걱정되는데 이거 다시 좀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 면접 문제의 그 심화 문제의 난이도라든지 내용들 자체는 필기시험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그리고 그 주관식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기시험 열심히 보시고 주관식 문제, 어떤 유형 그리고 어떤 파트에서 나왔는지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그게 면접 전형에서 만약에 심화 문제 풀이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 할지라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관문입니다, 네. 여러분. 인성 면접이 남아 있는데 들어보니까 한 명당 질문 수가 꽤나 많았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에 의해서 이제 많은 면접관자들이 면접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가다 보니 시간이 좀 널널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당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주어졌고요. 면접관도 거의 1대1 혹은 2대1 정도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질문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네. 평균적으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화 문제에 대해서도 출제됐다고. 네. 그래서 못 풀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 아니면은 좀 잘 풀었더라도 답이 좀 애매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 아니면 이 문제 잘 풀었는지 등과 같은 문제들도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일 많이 출제된 질문은요. 자기소개서, 특히 이력서나 경력 경험 기술서의 중심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얘기인 즉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제 기업은행 지금 서류 준비 중일 텐데 네. 이거부터 철저히 준비해야겠죠.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본인이 수강한 과목에 대한 질문. 이 과목은 왜 수강하셨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학점이 조금 낮은데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들부터 시작을 해서 은행원이 왜 되고 싶어요? 기업은행에 왜 오고 싶어요?까지 정말 총체적으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력서 그리고 경력 경험 기술서를 꼼꼼하게 잘 작성해 놓으시고 만약에 이거를 작성하는데 의미 부여를 안 하시면요 굉장히 나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미리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력서와 경력 경험 기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면 창업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 우수상을 수상했던 게 굉장히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냥 일단은 우리가 수상 경력이 있으면 대단해 보이니까. 근데 면접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창업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 수상이 했다. 그러면 창업하시지 왜 그죠. 취업을 꼬리 질문 나올 수 있죠. 라는 생각이 네. 들잖아요. 그 꼬리 질문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고민을 해놓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작성하면서도 만약 이걸 작성해서 면접관이 이걸 바라본다면 어떠한 질문이 나올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이 가능할지를 체크하시면서 서류 전형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기도 했던 건데 이 디지털 직무 지원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어떨지도 궁금해요. 좀 차이가 있을까요? 디지털 직무 지원자들은 앞서 제가 심화
문제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면접 전형에서 문제를 풀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디지털 직무자들은 문제 풀이는 따로 없었습니다. 아, 네, 이거는 진짜 굉장히 큰 팁이에요. 문제 풀이는 따로 네. 없었는데 다만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직접 그 자리에서 작성하게 해서 본인이 뭐 졸업 전시에서 뭐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면접장에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 중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프로젝트 중심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졸전에서 이 프로젝트는 뭐 했어요? 당시 어떤 언어를 썼나요? 플랫폼은 뭐였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구현해 내셨나요? 왜 그런 생각을 했나요? 정도의 아주 심화된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이 R이라든지 파이썬 같은 것들 그런 기본적인 언어 데이터 그런 학습 능력 그런 것들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런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직무에 바로 투입된다 할지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좀 약간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기업은행 서비스를 이용해 봤냐라든지 네. 혹은 본인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이라고 생각하는지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본 적이 있는지 같은 질문들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실무 위주의 실무적인 능력을 검증하려는 그런 면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사실상 실무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역량 전공과 은행원과 IT로서의 연결고리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행들이 점점 더 이런 디지털 분야에 더 그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아무래도 자소서 전형부터 특히나 이번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은행원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이번에 PT 준비를 해오라고 했어요. 그 PT 준비는 뭐냐면은 그 여태까지 국민은행 앱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장단점과 개선 방향을 미리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이 디지털이라는 건 단순히 디지털 직무자들을 위한 영역이 아니라 이제 은행원으로서도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은행은 지금 DT, 4차 산업혁명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노력을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고민이 되는 게 가장 큰 고민이 복장이에요. 아닐까. 예. 네, 옷. 보통 맞아요. 면접 보는 사람들이 아마 그냥 어떻게 외모를 하고 갈지, 뭐 옷을 뭐 입지 이런 고민하는데 일단 제한은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자유로운 복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전통적으로 다른 은행들 다 봐도 기업은행이 제일 자유롭습니다. 아, 이게 다른 그래요? 은행은 우리은행 면접 가는 친구들 대부분 다 눈치 게임하다 결국엔 정장을 입습니다. 자유로운 복장이라고 하더라도 뭐 네. 국민은행 면접 보는 친구들 막 눈치 보다가 결국엔 자유로운 복장이라고 했지만 정장을 입는데 기업은행은 정말 청바지 입고 가는 친구들도 봤고 네. 그래요? 예, 그냥 브라우스 입고 가는 친구들도 봤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실제로 면접 전형에서 합격을 했었냐? 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장은 정말 자유롭다. 다만 단정한 복장이었겠죠. 막 네. 찢어진 청바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막 너무 막 글씨가 써 있는 옷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단정하지 되면은 못한. 단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TPO라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인식으로 면접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롭다 할지라도 단정한 복장이라는 거,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복장도 마찬가지고 자유롭다 해도 뭐 매무새나 뭐 헤어 메이크업 이 정도는 갖추고 그렇죠. 네, 그거는 해야겠죠. 본인의 어필하는 네. 방식이자 방법이니까요. 네. 또한 궁금한 게 이 모든 면접이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만 블라인드로 치러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학력, 연령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블라인드라 생각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강당에서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앞서 모여서 발표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들어가서 절대 이름, 그리고 나이, 그리고 학력 얘기하지 마세요. 학교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공지를 해줍니다. 아, 이름도요? 네, 이름도요. 아. 그래서 뭐 번호로 얘기한다든지. 번호로. 네. 근데 뭐 근데 이게 사실 웃긴 게 그때마다 바뀌어요.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공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꼭 숙지를 하세요.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자신이 준비하는 내용만 준비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들어가서 면접장에 앉아 계시면 그 공지하는 내용 꼼꼼히 숙지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IBK 기업은행 저희 면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내년 1월 치러지긴 하지만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서요? 일단은 매 전형별로 제로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에 통과했다. 나 끝머리에서 통과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 하실 텐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필기시험. 나 커트로 통과했어. 어떡해? 걱정하지 마세요. 매 네. 전형마다 제로 베이스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통과를 하셨다 그러면 그 전형마다의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후회를 남기시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시고 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